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미국 본토를 둥둥 떠다닌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해봤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을 벼르던 미국, 특히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너무나 확실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 또 중국 증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초강력 제재가 검토 중입니다. 바로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금지 또는 제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달러가 중국으로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한 차원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이 중국 정찰 풍선, 미국을 정말 시끄럽게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던 이 풍선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밝힌 정보만 봐도 다소 그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이 풍선이 중국의 글로벌 정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으며 이 남중국해 인근 중국 하이난성 을 중심으로 인민해방군이 풍선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풍선이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곳들을 침범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 한반도 영공을 떠다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역시 미국의 대응입니다. 미국은 이미 베이징 난장 우주기술,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등 정찰 풍선 개발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들을 블랙리스트 올렸습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고요. 진짜 제재, 초강력 제재는 수개월 내에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민간 영역이 중국 기술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아예 막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월스트리트의 달러가 중국 첨단 기술기업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증시에도 즉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인바운드 투자,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를 심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은 이 외교 및 경제 정책상으로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은 사실 이번 정찰 풍선 사건 때문에 즉흥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되던 사항입니다. 지난해 반도체법이 만들어질 때도 이 하원이 만든 법안 버전에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논란이 거듭된 끝에 결국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당시의 법안을 가지고 과연 이게 새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가 제한이 될지 골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1년에 민주당의 박 케이시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커닌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봐야 합니다. 바로 국가 중요능력방어법입니다. 자,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끄는 국가중요능력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아웃바운드 투자를 심사하는 방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사모펀드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려 한다면 이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서 차단하는 겁니다. 자,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즉 인바운드 투자의 경우에는 이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아웃바운드 투자도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이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이런 방식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중요 능력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매우 불분명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통상정책을 맡아온 USTR이 이 기능을 맡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었고요. 또 미국 기업이 빠진 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대체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건 미국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글로벌 투자는 이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현재 이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을 굉장히
미국이 정밀하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9월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해왔던 방식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중국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반도체와 슈퍼컴퓨터 분야입니다. 자, 이 분야가 중국 군사기술, 특히 중국의 핵미사일 기술 등에 이용되는 것을 미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시 장비 분야인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 등에서의 인권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땅에 등장한 정찰 풍선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감시 장비 분야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는 더 촘촘해지고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수출 통제처럼 투자 금지, 투자 통제 또한 특정 산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모든 나라에서 오는 투자를 심사하는 인바운드 방식이 아니라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에서는 특정 국가,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사거나 투자를 한 규모가 약 11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전체 투자액인 1조 5천억 달러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은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 효과들을 시장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허용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떠나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 또한 중국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방안과 관련해 유럽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빠진 자리, 미국이 투자가 나온 자리를 유럽이 메꾸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미국의 압박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 풍선의 나비 효과, 올해 글로벌 증시, 중국 증시, 또 중국 투자에 걸쳐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